사람이라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야 인생을 잘 산 것이다.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도 있죠. 이러한 말들이 틀린 말은 물론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거나 수첩에 적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은 몇 명 없더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에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함께 가려고 했고, 친구들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안했던 시절도 있었죠. 쉬는 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날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 이러한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 같더군요. 이처럼 나이 들수록 친구하고 멀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젊어서는 친구가 가족보다 소중하고 친구들과 교감이 필수였기도 했을 것이고,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정보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을 겁니다. 게다가 어릴 때는 외톨이나 왕따를 당하는 게 제일 두렵기 때문에 젊어서는 친구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 이런 친구들이 필요 없어지게 되더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심리학으로 유명한 한 교수께서는 친구라는 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 친구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와 멀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 친했던 친구도 불편해지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편해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산전수전을 겪어가며 쌓인 경험과 지식을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싶어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통해 얻은 교훈이나 지혜를 전달하고자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조언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죠. 하지만 노년기에 만나는 친구들은 모두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노인정에 가면 말싸움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할까요? 내가 살았던 세계와 친구가 살았던 세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성격을 바꾸기 어렵고, 우리는 우리의 의견에 더 집착하게 되며, 이는 종종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로 이어지죠. 한때는 가치관을 공유했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하려다 보면 싸움으로 번지기 쉽고, 친구의 의견을 듣고 있자면 속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얘기할 때 답답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70대 후반의 숙자님께서는 기초연금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했는데,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모아둔 사람한테는 주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좋은 제도냐며 호통치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친구가 잘못이라거나 내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이해관계가 안 맞고 가치관이 다를 뿐이죠. 숙자님께서도 이렇게 맞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만남이나 모임에서 느껴지는 불편함과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고 해도 나이가 들면 잘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꺼냈을 뿐인데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라 할지라도 가치관이 다르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 새로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한다면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죠.
이처럼 나이가 들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가치관이 다르다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 들어 친구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필요 없는 이야기만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보다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죠.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성격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일까요? 내가 말하는 것에 공감해주면 좋겠고, 내가 말하는 것에 웃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사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자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자식들이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고, 친구들에게 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말하는 이야기거리들이 상대방에게는 자랑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이야기할 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죠. 게다가 이러한 이야기는 나에게는 좋을지언정 상대방에게는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또한 세월이 흘러가면서 친구들의 삶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축을 잘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식과 가족을 위해 노후에 써야 할 자금을 이미 소진하여 경제적으로 고단한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화는 조심스러워지고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는 순간들이 잦아집니다. 결국 친구들과의 대화가 서로에게 필요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게 되어 불편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죠.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듯 취미 또한 각양각색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생각해 술 대신 산행이나 산책을 즐기는데 친구의 부름에 술자리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면 그 불편함이 점점 쌓여 결국 서로 멀어지게 되기도 하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필요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다 보면 취미가 다른 친구와는 자연스레 이야깃거리가 줄어들고 결국 자녀 이야기나 재산 이야기로 대화가 흐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처음엔 즐거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어 지루해집니다. 나에게도 필요 없는 이야기일 뿐더러 내가 하는 이야기도 친구에게 필요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공통의 관심사가 줄어들면서 가족 이야기가 주된 주제가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르겠네요. 나이를 먹으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이 불편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시간과 돈이 아깝다고 느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종종 친구들과 어울리곤 합니다. 처음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음꽃을 피우고 수많은 이야기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즐겁기만 하지만 시간이 흘러 대화가 반복되고 음성이 높아질 때면 마음 한편에 서서히 지루함과 불편함이 자리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랑이나 하소연이 오가기도 하지만 이런 대화들이 꼭 필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위로를 구하려 하지만 이 대화들이 진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죠. 실제로 진실된 이해와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친구가 한두 명 있다면 그것으로도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소연이나 자랑하는 것을 듣는 것은 오히려 마음의 피로를 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삶의 황혼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그 시간을 굳이 많은 사람들과의 무의미한 대화에 소비할 필요가 없죠. 대신 진심을 나누고 진정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수의 친구들과의 귀중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일 것입니다.
만약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노년기가 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분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한테 할애할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이제는 조금은 나 자신을 위해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서예와 같은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마음과 몸을 정화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우리나라의 옛 문화를 탐방하는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이 어렵다면 주변의 다양한 산책로를 탐색해 보세요. 공원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은 장소로 산책을 나가거나 버스를 타고 조금 더 먼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새로운 경로를 경험하는 것도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고 가족을 챙기다 보면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속이고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가 혹시라도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하죠. 친구와의 이별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수월해집니다. 오랜 친구라 하여 반드시 잘 맞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때로는 변화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로 인한 관계를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국 남게 되는 것은 몇 안 되는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친구의 유무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음을 배우며 일상 속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지금 친구가 많이 계신가요? 저는 살다 보니 친구가 주변에 많이 없게 되더군요.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친했던 친구였지만 몸이 멀어지니 연락도 뜸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 안부만 묻는 사이가 되더군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묻곤 하지만 결국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야기거리로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이고 취미 생활에 더 시간을 쏟게 되었죠. 이제는 자주 만나기보다는 가끔 만나면서 그 사이에 모은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흥미로운 주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다루는 주제나 동네 소식을 나누며 서로의 취미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않으면 외로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상쾌해지고 유익한 점이 많았죠. 결국 친구가 많지 않아도 깊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몇몇 친구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친구 관계가 나한테 꼭 이로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70대 초반의 김 씨께서 겪으신 이야기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김 씨는 평생을 친구들과 두텁게 지내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매주 탁구 클럽 모임을 가지고 매달 산악회 활동을 했으며 종종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죠. 이런 활동들이 그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 씨의 친구들 중 일부는 서로를 비교하고 자신의 성취나 자녀의 성공에 대해 과시하곤 했다고 합니다. 모임이 진행될수록 대화는 자랑과 경쟁의 장이 되어갔고 김 씨는 그러한 대화에서 점점 지쳐갔죠. 결국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을 깨닫고 차차 모임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김 씨는 노년기에 이르러서야 친구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에너지 소모가 자신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가치를 두지 않고
대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취미에 집중하는 삶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과 생산적인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감정 쓰레기통으로 보는 경우도 많죠.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나이가 들면서 친구와의 만남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불행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에 가깝다고 봐도 좋겠죠. 혼자서 생활하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며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흔히들 회사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인의식은 바로 자신의 인생에 가져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을 위해 억지로 삶을 살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결국 마음가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을 주인공처럼 살아가려면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정원을 가꾸는 일은 매일을 풍요롭게 하고 자라난 채소로 만든 식사는 일상에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혼자 사는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행복한 노후는 물론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매 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세요. 우리의 삶은 행복한 나날로 가득 차야 하며 그러한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외로움은 무언가 슬프고 혼자만 남겨진 시간처럼 느껴지게 되죠. 반면에 고독은 성숙해지기 위해 당연히 가져야 할 하나의 시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즐거움에 우리는 푹 빠져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고독을 즐기는 자가 결국엔 인생에서 승리하는 법이죠.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모두도 친구들이 많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모두 고독을 즐기며 자신만의 성취를 위해 나아갔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고독은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가 지금 당장 하면 좋을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고독은 심지어 24시간을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루를 악착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합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상급자들이 술자리에 부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빼앗기게 되죠. 반면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해보더라도 얼마나 행복한 생각인가요? 하루하루 고독을 즐기며 스스로 발전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노후가 다가왔다고 해서 노후 준비를 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융지식을 공부하며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한 공부도 정말 좋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안전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노후를 보낼 수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도 재산의 90%를 65세 이후에 일구원했다고 합니다. 고독을 즐기며 자신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 보세요. 오히려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정말 아깝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 불편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타거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내 시간에 집중하여 취미 생활을 하거나 노후 생활을 보내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한두 번 만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인생의 소리꽃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축복의 노후 생활이 다가오길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